그날 제 인생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잿더미 같던 삶의 불꽃이 튀었죠. 하지만 그 불꽃이 모든 걸 태워버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 제 이름은 김철민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공직에서 30년을 일하고 정년퇴직한 후에는 그럭저럭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아내 박미영과 두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일상생활은 마치 흑백 영화 같았습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늘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장남으로서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튀지 않고 모범생으로 불렸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그렇게 안정적인 삶의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연애요?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사람 박미영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영이는 착하고 살림 잘하는 현모양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뜨거운 사랑보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서로에게 큰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는 그저 평온한 부부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가정에 집중되었고 서로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갈망이 있었는지 스스로도 외면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잊고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그중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미희였습니다. 미희는 학창시절 저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때도 눈에 띄게 예뻤지만 지금은 세월의 흔적이 아름답게 내려앉아 더욱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강인함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의 댐이 터지는 것처럼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희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삶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미희는 혼자서 어린 아들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강인하게 버텨냈고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대화 속에서 저는 잊었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와의 결혼은 어릴 적 부모님들이 정해주신 인연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날 이후 미희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인적이 드문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작은 공원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재즈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문화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미희는 저에게 감춰져 있던 감성적인 면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는 마치 사춘기 소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음이 터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미희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그녀에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며 겪었던 무기력함,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외로움, 그리고 제 삶에 대한 회의감까지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희도 자신의 삶의 어려움들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면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미희와 함께 간 산책길에서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풀 내음이 상쾌했습니다. 문득 그녀의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희도 살며시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맞닿는 순간 마치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메말랐던 제 감정들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성을 잃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듯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연인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부남이었고 미희 또한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시선과 도덕적인 굴레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저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미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외로운 삶 속에서 저라는 존재가 나타나자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린 듯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우리는 단골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고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희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민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철민 씨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저 역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격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희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삶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메마른 나무처럼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까지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입맞춤은 격정적인 키스로 이어졌고 우리는 모든 이성과 도덕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서로의 품에 안겨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 작은 등대처럼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이 들었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막을 헤매다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저지른 이 감정적인 일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미희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손을 잡고 걷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는 다시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늘 무기력했던 일상의 활력이 넘치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박미영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한 관계였습니다. 형식적인 부부로만 살아가고 있었죠. 아내는 제 생활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저 역시 아내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각자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미희와의 만남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희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버리고 철민 씨와 함께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 아들들은 제가 유일한 버팀목인데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도피처였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지만 우리는 그 위험 속에서도 짜릿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행복은 한순간에 부서지는 유리조각 같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죠. 저와 미희의 관계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만났지만 이제는 주말에도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 박미영에게 들킬 위험도 커졌습니다. 불안감은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희를 향한 제 마음은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가 드러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이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무언의 외침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박미영의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고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미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보게 된 것이죠. 평소 무심했던 아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제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저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는 아내의 시선은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나가는 횟수가 너무 잦아.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당신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봤는데 설명 좀 해줘야겠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아내 박미영과 저는 격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아내는 제게 미희와의 관계를 추궁했고 저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아내의 절규는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들 이재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딸 김은주는 아직 대학생이었고요. 이들에게 저의 분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특히 아들은 저에게 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요? 저희는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딸 은주는 저를 피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녀들의 싸늘한 시선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제가 가족을 잃게 될까 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이미 시작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압박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미희와의 관계를 정리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를 선택할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희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욕망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갈등 속에서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 박미영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편에 섰고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미희도 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철민 씨, 저는 괜찮아요. 철민 씨가 행복해지는 게 저에게 가장 중요해요. 저 때문에 철민 씨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적인 사랑이 저를 더욱 옥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지켜야 할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이 이토록 잔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후회와 절망만이 남은 걸까요? 이혼 절차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양보했고 자녀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가족의 해체는 저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은 제 삶의 기반을 흔들었고 자녀들과의 단절은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기력함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미희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힘내라고 말해주었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손가락질했고 저희의 사랑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마치 사회의 금기를 깬 듯한 오명을 썼습니다. 미희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함께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조용히 살자고 남은 인생은 서로에게만 집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희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미희의 아들들도 저희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이성진은 저에게 직접 찾아와 어머니를 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어머니는 아저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제발 저희 어머니를 놓아주세요. 어머니가 아저씨 때문에 저희 형제들과도 멀어지면 안 돼요. 그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저는 미희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미희마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미희의 아들들의 반대는 그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버릴 수 없었고 저 또한 그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희와 저는 마지막으로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민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철민 씨를 사랑하는 만큼 철민 씨 때문에 제 아들들이 불행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철민 씨도 이제 그만 힘들어하세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세상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미희는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저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무함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나보내자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빈집에는 쓸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미희의 연락처를 만지작거렸지만 차마 전화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황혼의 길 위에서 저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황혼의 길 위에서 저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황혼에 찾아온 금지된 사랑은 저에게 깊은 상처와 후회만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잃어버린 가족과 사랑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지친 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한순간의 불꽃 같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았던 걸까요? 지금도 가끔 미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 그리고 저희의 뜨거웠던 시간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이 외로움과 후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황혼의 문턱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요. 저는 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남은 인생을 어떤 의미로 채워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후회와 눈물 대신 행복과 평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비극적인 사랑이 저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황혼에 찾아온 금지된 사랑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